자, 두 번째 주제는요. 이것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킬리만자로의 고향이 진중권, 설 연휴에 임종석 총선 출마에 대해서 맹폭을 한 겁니다. 아, 정말 지금 이 우한 폐렴 문제, 여러분들 우리 이 여옥대접 분들은 절대로 걸리시지 말아야 되는데, 이 우한 폐렴 문제 못지않게 지금 심각한 게 이 문재인 정권에서 이번 총선 출마하겠다고 하는 정말 진짜 아주 뭐라고 할까요?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자, 그 중에 제일 파렴치는 저는 임종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임종석은 누구냐? 일단 임종석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태양광부터 시작을 해갖고 비트코인까지 수많은 루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임종석은요,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이 뭐냐면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돈을 제대로 벌어본 기간은 국회의원 한 텀 할 때 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정무부시장 할 때 딱 2번 빼놓고는 평생 직업이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임종석이라는 사람은 골프가 싱글입니다. 근데 이 골프도요, 자기 돈 내고 친 적 별로 없어요. 임종석이하고 골프 쳤다는 사람 제가 꽤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임종석한테는 제가 보기에는 골프는 다 초대되는 거고 자기 돈으로 골프 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진짜 사람 가리지 않고 골프 쳤어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조폭 출신인데 손 씻고서 무슨 건설업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하고도 쳤다는, 저는 그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골프를 치면서 굉장히 판돈을 크게 걸었다는 겁니다. 근데 임종석이 골프 싱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판돈은 누가 가져갔겠어요? 임종석은 그거를 자기가 뭐 이제 챙겼다 이런 말 하지 않고, 아, 오늘 내가 오늘도 밥벌이 했다 뭐 이렇게 농담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종석의 골프에 대한 이 모든 것은 그거 자체 뇌물이라고 볼 수 있고, 그거 자체가 말하자면은 사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골프장에서요 판돈 걸고 내기 골프 하는 거 불법입니다. 근데 임종석은 수많은 불법을 자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갖고 먹고 살던 임종석이 갑자기 딸은 시카고 예술대학에 1년에 아무리 안 들어도 1억이나 드는, 그 다음에 그 딸이, 저는 몰랐는데 이 낀 팔찌가 뭐 900만 원인지 뭐 1100만 원인지 하는 팔찌를 끼고 다니고, 집에서 엄마하고 같이 그 딸내미가 입은 홈 드레스가 뭐 800만 원인가 900만 원짜리 뭐 롤로 피아노인지 피아노인지 하는 엄청나게 좋은, 말하자면은 이 캐시미어 옷이었다는 겁니다. 저도 캐시미어 옷 있습니다. 하지만 그 캐시미어 옷은요 외출용이에요, 저한테는. 그 다음에 진짜 곱게 입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손상되기가 쉬우니까요. 근데 그거를 홈웨어를 입는다? 진짜 놀랬습니다. 그만큼 딸내미가, 그리고요 여행 다니는 걸 보니까 세계 각국에 안 가본 데가 없고, 딸내미가 뭐 인스타에 올린 백을 보면은 뭐 하나에 뭐 몇천만 원짜리 백도 있고, 아니 어떻게 해서 직업이라고는 가지지 않았던 사람이, 그래봤자 기껏 돈 번 기간이 5, 6년인데 이런 사람이 딸내미를 몇 억을 들여서 시카고 예술대학에다가 그 유학을 시키며 그렇게 비싼 옷과 장신구와 그 다음에 비즈니스 클래스와 온갖 군데 호화 여행을 시켜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도대체 얘기가 됩니까? 그래서 시중에서 임종석에 대해서는요 어마어마한 루머가 있어요. 이게 루머인지 소문인지 팩트인지. 임종석은 반드시 검찰에 말하자면은 포토라인에 쓸 겁니다. 이거는 본인도 알아가지고 자기 친구한테, 자기 아는 사람한테 그런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내가 검찰에 포토라인에 쓰지 않겠느냐고. 그러던 임종석이요, 청와대 비서실장하던 임종석이, 그리고 정세균이한테 내가 종로에서 나가야 되겠다, 내가 종로 출마해야 되겠다 하면서 종로에다가 전세까지 얻었던 임종석이 어느 날 갑자기 통일운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계 은퇴를 선언했어요. 다들 놀랬죠? 저는 안 놀랬습니다. 윤석열이가 조여오니까 저게 검찰에 출석할 날이 딱 손꼽아서 오니까 저게 겁이 나갖고 머리는 또 약삭 빠르게 돌아가니까 튀는구나. 아, 저런 게 먹튀, 저런 게 삭튀, 이런 거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종석이가요, 저기 정계 은퇴를 하면서
아니 정계 은퇴라는 게요. 그냥 국회의원은요. 떨어지면 그냥 은퇴고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지가 무슨 대단한 거물급이라고 정계 은퇴 어쩌고 저쩌고 합니까? 그 다음에 뭐 거물급이라고 할 수 있는 손학규도 정계 은퇴 몇 번이나 했어요. 그러면서 또 다시 나와가지고 그 바른미래당에 그 꿍치고 앉아있는 거죠. 손학규가 바른미래당에 꿍치고 앉아있는 건 여러분 이 호남의 대한신당하고 같이 합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거 우습게 볼 거 아니에요. 지금 대한신당에는 이른바 정부 보조금이 100억 정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승민이나 이런 사람은 정말 속된 말로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 개털 돼갖고 나온 거고요. 진짜 범털은 지금 손학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손학규도요. 그래도 정치 거물이었죠. 그런데 손학규가 은퇴한다고 하는데 그거 뒤집은 게 몇 번입니까? 응? 뭐 토굴까지 가가지고요. 자,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도 얼마나 많이 정계 은퇴를 뒤집었습니까? 그래서 정계 은퇴라는 거는 여러분 믿을 만한 게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무슨 저기 임종석이 같은 게 무슨 정계 은퇴를 하겠다고 합니까? 근데 정계 은퇴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이제 정치적인 거에 절대로 관여하지 않겠고 통일운동에 매진하겠다. 나의 꿈은 통일운동이었다. 이랬던 임종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윤석열이가요. 문재인이가 그냥 윤석열이를 벼랑끝으로 패대기를 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톡 떨어져서 있으니까 그 밑에 있던 이 추미애가 다시 그냥 패대기를 치고 이래서 완전히 윤석열을 전사자급으로 만들어 놓고 검찰 인사를 싹 물갈이를 해보니까 그걸 딱 갖고 임종석이가 이제 쑤시는 겁니다. 전화도 해갖고 이낙연한테 총리님 있잖아요. 둘이서 또 뭐 전라도 말로 하면서 아주 정답게 얘기했죠. 형님 이거 이렇게 되는데 내가 나가도 괜찮지 않겠지 쓰갔어? 막 이랬겠죠. 그러니까 또 이낙연이가 어허허 동생 걱정 마 내가 한마디 하지 이러면서 이낙연이가 임종석이가 너무 필요하다는 둥 이러고 이제 실드를 치고 그 다음에 또 이해찬이도 임종석이 나와야 된다. 임종석이 필요하다. 이건 다 지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하는 짓들을 보니까 이렇게 국민을 우습게 보고 국민이 바보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들어서 진중권 선수가 이뻐 죽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우파들이 맹폭을 해봤자 진중권이 침 한번 퇴 하고 뱉은 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진중권이 뭐라고 했느냐. 만일 임종석 네가 또 나온다면은 우리 국민들을 개 돼지로 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수 우레와 같이. 네. 참 이 진중권에 대해서 우리 여기에 들어오셨던 별이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요즘 별이님께서도 자주 오십니다만 요즘 별이님은요 부엉이 북클럽에서 우리 앤디김님하고 아주 열전을 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킬리만자로의 표범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진중권이는 제가 이제 이 고양이와 같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킬리만자로의 고양이라는 거예요. 저는 뜨거운 양철지붕의 고양이가 진중권이다 하는데 이 킬리만자로의 고양이라는 거예요. 킬리만자로의 가사 조용필 참 저희 양인자 씨가 쓴 그 가사를 보면은 뭐 어둠이 있어도 뭐 나는 어쩌고 저쩌고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킬리만자로의 고양이가 바로 진중권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간이님께서 진중권 특집 한번 가야지 하는데 그 말씀 맞습니다.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종진님께서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종진님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을 보면은 동지애를 느껴요. 왜 그러냐?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여옥대첩은 거의 노란 딱지가 붙어가지고 어저께도 이렇게 제가 잠깐 봤더니 그냥 광고 없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는데 편하시긴 할 것 같은데 진짜 그만큼 이 저희에 대해서 이렇게 격려 차원으로 이 슈퍼챗 후원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정진님. 네. 근데 이 설 연휴에 임종석의 이 총선 출마 이게 뭐 임박했다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킬리만자로의 고양이 진중권이 딱 맹폭을 한 겁니다. 근데 진중권이 진짜 열일하면서 하는데요. 이 진중권에 대해서 우리 우파들도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개, 돼지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붕어, 가재, 뭐 이 킹크랩 뭐 이런 것도 새우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임종석이가 나올 수 없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종 포털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의견을 여러분이 낼 때, 특히 방송국 게시판이라든가 방송국의 전화, 뭐 종편, 뭐 공중파 이런 거 여러분 가릴 거 없습니다. 방송국에서 제가요, 공중파 또는 이 종편 뭐 다 일을 해봤죠. 유튜브에서도 일을 해봤고요. 근데 가장 효과가 있는 게 여러분이 직접 전화 거시는 겁니다. 뭐 시청자실 같은 데다 직접 전화를 거셔갖고 진짜 임종석이 나오기만 하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그리고 왜 공중파에서는 임종석이 비판 기사 왜 안 쓰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종편에다가도 전화 거시고, 그 다음에 종편이나 공중파에 회원 가입을 해갖고 부지런히 올리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정말 온라인 워리어로서 투쟁입니다. 100개면 달 좀 우리가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에서 있었던 이야기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퍼뜨리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 말 쓰시지 말고요. 우한 폐렴이라는 말을 쓰셔야 됩니다. 우한 폐렴이라는 데는 중국발, 진원지가 중국발이라는 데에 있어서 우리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요. 바이러스가 아니라 폐렴. 왜? 잠복기에도 이게 마구마구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우한 폐렴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한 폐렴이라는 말 쓰시고요. 또 우한 폐렴에 대해서 도대체 너희들은 뭐하냐? 서울시청에다가도 올리시고요. 이래서 여러분이 진짜 키보드 워리어로서 저 대깨문, 저 문바, 달점들을 한 방에 그냥 보내버리셔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의 진짜 이 활약을 기대를 합니다. 네, 김효민님께서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괜히 엄살 부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커피 한 잔을 주셨는데요. 그 커피 한 잔, 이 이모티콘에 나온 걸로 제가 마신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이 슈퍼챗은요, 100% 오로지 방송에만 쓰고 있습니다. 네. 자, 김영신님께서 임종석 나와봤자 떨어뜨리고 낙선될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임종석에 대해서는 정말 이런 임종석은요, 절대로 우리가 배지를 달게 해줘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또 하나, 임종석에 큰 죄가가 있습니다. 무슨 죄가가 있냐? 임종석은요, 우리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줬던 울산시장 부정선거의 최종, 말하자면 그 바로 밑에 책임자입니다. 최종 책임자는 문재인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즉 모든 실무와 뭐 여기 찔러보고 저기 찔러보고 저기에다가 출마하지 못하게 해, 여기다가 무슨 이거 돼, 그 다음에 온갖 정부 부서 동원을 해가지고 송철호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게 바로 임종석입니다. 즉 임종석은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거예요. 문재인은 내 친구인데 내가 송철호가 되면 내 소원이 없지. 지령을 내렸던 거고요. 미션 파서블을 만들었던 게 바로 임종석입니다. 문재인이 감히 내 친구니까 울산시장을 시키겠다? 여러분, 이건 미션 임파서블이었습니다. 선거의 정도, 우리나라의 헌법에 보장된 선거의 공정성을 완전히 뭉개버린 겁니다.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근데 문재인의 미션 임파서블, 문재인의 범죄를 즉 미션 파서블로 만든 게 임종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종석은요, 여러분, 역사의 심판대뿐만 아니라 엄청난 죄가를 저질러서 평생 우리가 임종석은 구치소에서 정말 국민급식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또한 문재인은요, 김경수, 그 다음에 즉 몸통들 다 할 것 없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은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드루킹의 댓글이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판사가 김경수가 드루킹의 그 말하자면 킹크랩 시연을 봤다. 이거는 말하자면 인터넷의 시연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이거는 입증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빼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진중권이 킬리만자로의 고양이 말처럼 우리가 바로 개, 돼지가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 이번에 이 우한 폐렴도 그렇고요. 각자 도생하셔야 돼요.
정말 이 제가 연휴의 마지막 날에 방송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하지만은 저도 각자 도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믿습니까? 행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응? 그 경제부총리 다 삼류 사류로 아주 그냥 까른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입이라고 하는 고민정의는요, 이 읽는 것도 제대로 못했어요. 자기가 쓰지 못했던 대변인, 이런 대변인을 대통령의 입이라고 할 정도면 청와대의 시스템이 얼마나 엉망이라는 얘기입니까? 문재인이 메르스 때 그랬다면서요. 청와대가 메르스의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된다고. 근데 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문재인이 있는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되면은 그게 더 걱정입니다, 여러분. 응? 청와대는요, 지금 주사파들의 소굴이고 범죄자들의 소굴이고 삼류 사류들, 정말 중국 공산당도 하방시켰던 홍위병들을 지금 주사파들을 상방을 시킨 게 청와대로 위로 끌어올린 게 문재인 정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청와대가요, 컨트롤 타워가 된다면 그게 더 겁이 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나라에서 우리가 무사히 살기 위해서는, 무사히 먹고 살기 위해서는 경제도 각자 도생, 그 다음에 치안도 각자 도생,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번에 우한 폐렴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각자 도생하셔야 됩니다. 손 자주 쓰시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 꼭 쓰고 나가시고요. 사람 많은데 가지 마시고 여행 가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제주도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 사실 지금요, 제주도 여행을 하루 갔다 온 일정이 있는데 그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더구나 비행기 표는 제일 싼 거를 싸갖고 환불 불가인가 그래요. 근데 정말 제가 지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께서 벌써 12시네요. 진짜 여러분들 걱정돼서 제가 오늘 방송했고요. 그 다음에 우한 폐렴을 가지고 제가 45분 정도 방송을 했습니다. 이거를 그냥 2개로 잘라서 여러분 보시기 쉽게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못 보신 분들한테는 권해드리고요. 특히 이게 잠복기 확진자가 아닌 경우에도 전염이 된다는 거, 그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끝까지 버텨서 이 대한민국 되찾읍시다. 여러분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자, 내일 11시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이에요. 건강, 우리가 각자 도생합시다.